물류의 길목을 선점해 막대한 부를 쌓은 싱가포르와 홍콩은 수십 년간 아시아 중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고착화된 물류 지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1년 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배가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북극 항로라 불리는 이 길은 낮은 수심과 기상 조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거리를 3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은 제2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을까요? 북극 항로는 말 그대로 북극해를 통과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닷길을 말합니다. 러시아 연안을 따라가는 북동 항로와 캐나다 앞바다를 지나는 북서 항로가 있는데 현재 상업적 가치가 커서 논의되는 곳은 주로 러시아 쪽의 북동 항로입니다. 그럼 이 항로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압도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주력 노선은 남쪽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부산항을 출발해 싱가포르와 인도양을 거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이 경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약 2만에서 22,000km를 항해해야 합니다. 시간으로는 꼬박 35일에서 40일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반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 거리가 약 13,000에서 15,000km로 크게 줄어듭니다. 운항 시간 역시 25일에서 30일 정도로 줄어들어 배 한 척당 열흘 이상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동량의 핵심인 시간과 비용 면에서 수에즈 운하라는 거대한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유럽으로 꽂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북극 항로가 지금 당장 모든 선박에 허락된 건 아닙니다. 현재 북극 항로는 얼음이 녹는 여름과 가을 중심에 약 4, 5개월 정도만 제한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화의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엔 북극이 지구 평균보다 두세 배 빨리 더워진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최근 핀란드 기상청 등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간 북극은 지구 전체보다 온도가 4배나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는 무빙의 기간이 매년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은 이 추세라면 2030년대 들어 여름철 항행 가능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올해 9월경 3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시범 운항이 추진되며 북극 항로 상업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도 존재합니다. 여전히 쇄빙선의 호위가 필요한 구간이 있고 러시아의 통제권 행사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때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북극 바닷길이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의 영역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물류 전문가들은 북극 항로 시대의 가장 유력한 거점 중 하나로 왜 부산을 꼽는 걸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먼저 부산이 북극 항로의 시작점이자 끝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북극 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따라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배들이 이 길을 가려면 태평양에서 베링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부산항은 북극 항로 진입 전 마지막 대형 환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에서 출발한 배들도 북극 항로를 타려면 부산 앞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물류 체계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해상 물류는 싱가포르 앞바다인 말라카 해협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배들이 굳이 동남아로 내려갈 필요 없이 부산에서 바로 북쪽으로 기술을 돌리게 됩니다. 이른바 싱가포르 패싱입니다. 싱가포르가 누려온 중개무역의 지위를 부산이 고스란히 흡수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산의 항만 인프라 또한 압도적입니다. 북극 항로용 선박은 얼음을 견뎌야 하기에 선체가 매우 무겁고 튼튼합니다. 부산 신항은 17m 이상의 깊은 수심을 갖춰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할 수 있는 항만입니다. 특히 양쯔강 퇴적물 문제로 외해 항만을 따로 운영하는 상하이와 달리 부산은 자연 조건만으로도 대형 선박 운영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서 구축된 인프라는 북극에서 온 화물을 아시아 전역으로 뿌려주는 완벽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시너지도 강력합니다. 북극해라는 극한의 환경을 뚫고 온 배들에겐 정비와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부산과 인근 거제 울산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조선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얼음을 깨고 나가는 고부가 가치 특수선인 쇠빙선과 내빙선을 직접 만들고 험난한 여정을 마친 배들을 수리하는 글로벌 선박 휴게소로서 부산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새로운 에너지 허브로 거듭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북극해에는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의 약 30%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막대한 자원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바로 북극항로일 것인데 부산은 이 에너지 자원을 저장하고 동북아 전체로 배분하는 핵심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은 더 이상 지도의 끝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북극항로 거점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도쿄나 요코하마 같은 항구들도 지정학적으로는 북극항로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 물류의 구조를 감안할 경우 부산이 도쿄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부산항은 단순히 짐을 내리고 싣는 항구를 넘어 주변 국가의 화물을 모아 다시 보내는 세계 2위의 환적항입니다. 놀랍게도 일본 기업들조차 자국 도쿄항보다 부산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화물의 경우 일본 내륙 운송비보다 부산을 거쳐가는 환적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북부와 일본 서안의 화물이 부산으로 모이는 덕분에 북극항로를 이용할 때 배를 가득 채워 떠날 수 있어 부산만큼 경제적인 곳이 없습니다. 북극항로의 필수 조건인 쇠빙선과 내빙선을 다루는 기술력에서 부산 인근의 울산 거제는 세계 최고의 조선 벨트입니다. 북극의 극한 환경을 통과하며 거친 얼음과 싸운 배들은 반드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부산은 도쿄에 비해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수리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쿄항은 일본 동쪽에 치우쳐 있어 주로 북미 노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북극항로를 통한 유럽 방향과 기존 수에즈 항로를 통한 동남아 방향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완벽한 교차점에 있습니다. 해운사 입장에선 상황에 따라 노선을 유연하게 변경하기에는 부산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과 대형 선박이 드나들기 충분한 깊은 수심까지 고려한다면 운영 효율 면에서도 도쿄를 앞섭니다. 한마디로 도쿄항이 일본 내수용 화물의 중심지에 머문다면 부산은 일본과 중국의 화물까지 흡수하는 동북아 통합 물류터미널의 지위를 이미 선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부산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부산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산의 미래는 다시 바다에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길목 하나로 세계적인 부국이 된 것처럼 북극항로는 부산을 제2의 싱가포르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